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예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예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이 세 가지였어요. 예술 분야 예비, 예술 분야 초기, 예술 분야 도약 이렇게 업력에 따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예술 분야 예비로,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예술 분야 초기로, 그리고 3년 이상, 그러니까 4년 차죠. 4에서 7년 차는 도약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부족인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비랑 초기가 합쳐져서 초기와 도약 두 가지로 이렇게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분야 초기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데요. 이 예술이란 무엇이냐가 저도 핵심이겠죠. 예술의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예술 쪽, 하나는 예술이 포함된 콘텐츠 쪽.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술 쪽이 뭐냐? 미술, 그리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국악, 사진, 건축 뭐 이런 내용들이고 컨텐츠가 뭐냐?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겠죠. 예술 또는 예술성이 있는 콘텐츠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도 예술하고 관련이 없는 거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예술로 보기는 우리가 봐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술 쪽을 알고 싶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보시면 예술기업 정의가 된 게 있으니까 좀 내용을 보시면 바라겠고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보통 우린 이거를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콘텐츠도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는 있지만 후순위로 뽑는다. 즉 선순위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술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모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예술 분야에서 좀 특이하게 체크할 거는 이런 첫 번째가 내가 하는 분야가 예술 분야가 있는가고요. 근데 예술은 관련이 있지만 예술보단 콘텐츠에 가깝다. 그것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후순위 지원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조금 이렇게 예술 느낌이 나는 콘텐츠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협약을 기간으로 하고요. 예비 창업 초기 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업, 예비 창업자부터 3년 미만 초기 기업까지를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4에서 7년 차는 도약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예술 아이템이에요. 어떤 예술 아이템이 지원이 될까요?가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 분야의 기획 제작인데 예술 쪽이 아무래도 공연이 많이 있죠. 공연, 전시, 문학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예술 분야로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굿즈나 이런 아트 상품들도 우리가 예술성이 있으면 예술 분야를 한다는 거죠. 즉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가시면 여러분이 어떤 굿즈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술 제품이잖아요. 그죠? 미술품을 가지고 굿즈로 만들고 아트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예술 분야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난타 들어오셨죠. 난타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도마 위에 칼질하고 그 난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판단이 그거예요. 일회성 공연이냐 계속 할 수 있는 공연이냐가 핵심인데 난타는 일회성 공연이 아니죠. 벌써 수년째 계속 공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외국인들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즉 지속적으로 가능한 공연이나 전시라면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죠.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 쪽에 있는 공연, 전시, 문학 같은 게 지속성이 있으면 뽑아준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예술인 매니지먼트 사업체죠. 예술가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처럼 매니지먼트 하겠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 분야 유통도 가능해요. 즉 미술품 대여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판매 및 대여, 미술품 판매, 미술품 대여, 무슨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근데 꼭 미술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도 가능하고요. 공연도 가능해요. 즉 예술 문화와 관련된 어떤 우리가 플랫폼을 하겠다. 보통 우리가 어떤 거 하면 땡땡땡에서 예매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예매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티켓도 포함이 되고 용품,
악기, 악보 이런 것들도 화구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이런 걸 하는 어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굿즈 전문 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 서비스 같은 게 있죠. 요즘에는 어떤 2D 작품을 3D로 변환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예술 쪽에 홍보 마케팅을 대행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예술 쪽의 라이센스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이렇게 대여하면서 버는 사업들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을 상당히 했고요. 이 핵심은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게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술 제품에 대한 창제작이 일회성인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단순하게 한 개의 작품을 만들겠다 아니면 일회성 공연을 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죠. 즉 어떤 분들이 멋있는 그림을 만들었어. 근데 그 그림을 딱 하나 만드는데 $5,000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근데 그 그림을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엽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필통에도 붙이고 핸드폰 케이스도 만든다? 그럼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예술가분들이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술 작품 공모전은 아니고요. 이 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정을 여러분이 숙제를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예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모 유형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1 그리고 하나가 2 이렇게 보는데 1번 유형은 예술기업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국내 시장 판로 제작 이게 뭐냐면 어떤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든지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업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외주도 맡겨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요 1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1에 지원한다고 봐요. 근데 2도 있어요. 2는 뭐냐면 이 예술품을 가지고 내가 투자 유치를 해야 되니까 투자 유치와 관련된 뭐 IR 피칭 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해외 나가서 내가 뭔가 전시도 나가고 해외 투자자들에서 어필을 해야 되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 수출을 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글로벌이나 수출에 관련된 건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이 된 기업들은 2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1이나 2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의 창업자분들은 뭔가 신제품을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1을 많이 선택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과감하게 나는 투자 유치랑 뭔가 1은 이미 만들었고 이제 다른 공모전을 통해서 만든 게 있고 이걸 가지고 투자 유치나 해외 시장 가겠다는 분들은 2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 3년 미만 기업 모두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 창업자는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를 내야 된다. 그리고 가점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 뭐냐면은 대표님 저는요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 이제 넣을 건데 이 사업에 넣는 게 낫나요? 아니면 예술 기업에 넣는 게 맞나요? 매년 지원, 매년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본적으로는 테크를 지향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하이테크한 기업들을 뽑아주는 게 최근의 경향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빅데이터, AI, 무슨 반도체, 로봇 이런 신산업을 강조하는 추세를 창업 지원 사업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테크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품이나 예술하시는 분들이 배가 고프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테크를 해. 예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테크를 같이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테크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만 뽑아주면 우리나라 예술 사업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크 중심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예술 사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예술기업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봐도 순수한 예술이나 작품의 이쪽에 거의 전념해 오고 살아왔다. 그런 분들은 예술로 가야죠. 살짝 테크나 다른 서비스를 붙여서 가는 게 좀 낫고요. 그런데
나는 예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뭔가 하이테크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술품도 뭐 반도체 같은 걸로 만들 거야, 신소재로. 뭐 이러면 그러면 예술보다는 이 테크가 강하죠. 이런 분들은 예창피를 얻는 게 낫겠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예술은 자부담 10%를 내야 되고 그리고 예술을 받으면 예술은 초기까지잖아요. 그 예술을 받아버리면 내년에 예술을 못 받죠. 그러니까 금년에 예창피를 받고 내년에 예술을 받는 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은 건너뛰고 예창피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술 쪽을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테크를 조금 중시한다고 하지만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뭐 초기 단계의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그렇게 경쟁이 세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찐 예술 쪽이다 생각한다면 저는 예술 기업 쪽을 그래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술 분야의 비중이 높을수록 예술 쪽은 그래도 테크를 조금 덜 보는 편이니까 테크가 부족해도 선정될 가능성은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같이 드려봅니다. 그래서 신청 제외 대상은 꼭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복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3번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초기 단계 때 1, 2가 있었죠. 도약 단계 때 1, 2가 있었잖아요. 이걸 4개를 다 신청하고 하나만 되라라고 하면은 그냥 탈락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딱 하나만 해야 돼. 나는 이번에 시제품을 만들고 이번에 뭔가 샘플을 찍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같은 데다 해가지고 성과를 낼 겁니다. 그럼 무조건 1이죠. 그걸 2로 이렇게 2개 넣었다? 그럼 탈락이에요. 우리가 투표할 때 하나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체크하셔서 무조건 가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하면 그냥 탈락이니까 여러분이 아마 도약하고 초기를 헷갈리시지도 않겠죠? 초기는 예비 창업자나 3년 미만, 도약은 4에서 7년. 이거 헷갈리진 않을 거고 1, 2를 둘 다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중복 신청하면 제외돼요. 알았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 있으면 안 되고 대출 연체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문화 콘텐츠 쪽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특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폭력 같은 이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해서 무슨 형 벌금 이런 것도 안 되고 임금 체불에서도 안 되고 뭐 나중에 그 사업비를 잘못 써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사업비 잘못 쓸 수 있죠. 잘못 써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해서 체납된 경우 안 되고 보조금법 위반한 경우 안 되고 요즘에 이거 보조금법 위반하면 진짜 어떤 사업도 거의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법 위반이 써있든 안 써있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제가 어떤 분들이 그 생각해요. 야 그냥 받아가지고 잘 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쓸 때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써야 되고요. 잘못 쓰면 바로바로 내야 되고 위반이 걸리면 거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딱지 같은 게 떼서 이쪽 분야에서도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써야 되고 이걸 받았을 때 우리 회사가 몇 배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계에서도 쓰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규제 요건이 있는 대신에 반대로 좀 완화 요건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서 현재 뭐 30개월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가능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지원 가능하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전에 잘 안 돼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 이런 신용회복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이 된다. 대신에 법적으로 깨끗하게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다른 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여러분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이런 경우 중복 신청 가능해요. 즉 예비 창업 패키지랑 여러분이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선정이 되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기할 때는 이제 포기 각서를 써내게 되지요. 그렇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리 법령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물론 선정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술 분야 아이템을 뭘로 선정할 것인가? 그 아이템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초기 기업 원투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어려운 고민이지만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허투루 봐서는 안 되겠다.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런 사업비 내용을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지원 서류에 대한 내용들도 한 줄 한 줄씩 보시면서 체크를 하세요. 보다가 어려우면은 관공서에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좀 댓글 같은 거 남겨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초기 기업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술 분야 되게 많았습니다. 공연 전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쇼핑몰 뭐 마케팅 대행 생각보다 그런 폭이 넓었고 심지어 에이전시 사업도 있었죠. 35팀을 모집했고요. 그죠? 최대 7천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약을 하는 가지만 살짝 보면 도약은 4에서 7년 차, 업력 3년 이상인데 쉽게 얘기하면 4년 차, 업력 3년 이상이라고 써있지만 4년 차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네, 4년 차 기업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금액이 조금 달라요. 금액이 7천에서 1억 5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 써 있죠. 7천에서 1억 5천까지. 그래서 금액이 좀 더 증액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약은 이쪽에서 증액된 돈으로 넣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도약도 트랙 1과 2가 있거든요. 근데 1, 2가 내용이 초기 1, 2랑은 조금 달라요. 도약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케일업을 위한 초기 투자 유치 지원, 뭐 홍보 마케팅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투자 마케팅 쪽이 되어 있는데 보통 또 투자 유치 받으려면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제품이나 퍼포먼스 그런 것도 있긴 하니까요. 그 다음에 2는 글로벌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내용들이 서로 섞여 있지만 마찬가지로 1, 2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술기업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비 창업자,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는 초기로 4에서 7년차 기업들은 도약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